날씨가 많이 풀렸어. 나온이 제주도 갔다 왔어? 요맘때가 제주도 가기 딱 좋잖아. 그 한여름보다 조금 전. 여기서 더 더워지면 많이 더워진단 말이야. 제주도 어디 갔어? 자, 이렇게 제주도 쳐보자. 여기 12시 쪽에 뭐 있어? 여기 12시 쪽에 뭐 있어? 제주도 한두 번 갔다 오면 다 바로 알지? 공항. 여기 뭐 있어? 한라산. 이쪽에 3시 방향 성산일 춘봉.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우도 땅콩 막걸리. 그지? 아니 요 정도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니? 제주도 갈 때? 제주도는 제주도 한번 갔다 왔다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맛집을 서로 얘기해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야. 제주도 갔는데 거기 흑돼지 거기 안 갔어? 아 그럼 제주도 간 거 아닌데. 이걸 이제 제주도 도민들이 들으면 이제 복장 터지는 거지. 근데 또 그게 내가 제주도가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를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었다는 증거잖아. 그치? 나훈이 어디 갔어 또? 정방폭포 갔어? 정방폭포 안 갔어? 아 그럼 제주도 갔다 온 거 아니지. 나훈아 너 돈 날렸다. 수학여행 갈 땐 다 갔을 거야. 너네가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수학여행 국룰 코스라고. 근데 정방폭포에 다른 이름이 있어 얘들아. 바로 정방폭포 학살터야. 오늘이 며칠이야 얘들아? 오늘이 4월 3일이야. 이 4.3 사건으로 제주도민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당시 3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어. 당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야. 얘들아 맛집도 굉장히 좋은데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역사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쌤이랑 배경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갖고 내가 이 얘기를 해주려고. 이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섬 중에서도 제일 큰 섬이야. 제주도 사투리 알지? 난 겉떡인지 모르고 would like hater top one for the top wonderland station 동네 사람들. 이게 외국어 같잖아. 왜 그러겠어? 말들이 못 건너가니까 이렇게 사투리가 생기는 거야.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을 했지. 광복이 8월 15일 띠 하고 광복이 된 게 아니라고. 당시 제주도는 일제강점기 때 관리들이 그대로 있었다고. 물론 그거는 육지도 마찬가지였지. 동사무소 직원들, 공무원들 그대로 있었다고. 왜 그랬을까? 일단 미군정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공무원들을 그대로 채용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해방이 됐는데 왜 얘네들이 그대로 있냐. 잠깐만 보소, 썰, 배드 피플, 와이 워킹. 그런 식으로 주민들과 정부 기관 사이에 갈등이 자라고 있었다고.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사건이 하나 퍼져. 1947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3.1절 기념 행사가 열린다고. 제주도에도 열렸다고. 취지는 3.1절 기념 행사로 집회가 열렸지만 그 집회는 곧 시위로 이어지게 됐어.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 얘들아. 너네 알고 있는 거 그대로야. 해방 이후에 미군 들어오고 소련군 들어오고. 그러니까 진짜 한반도가 안팎으로 혼돈의 도가니였다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위가 여기저기서 열렸어.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였어. 시위 열릴 수 있지. 그리고 경찰들이 그 시위를 통제할 수도 있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까지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 시위에서 경찰이 타고 가던 말에 아이가 치이는 사건이 발생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고야. 근데 경찰이 아기를 치고 간 걸 인지를 못했나 봐. 그대로 가버린 거야. 그 뺑소니잖아. 사람들이 그 경찰을 막 쫓아가. 근데 말 타고 가니까 아무리 쫓아가도 못 쫓아가지. 그럼 어떡해? 바닥에 있는 돌 집어 던졌어. 근데 경찰 입장에서 어떻겠어? 뒤에 보고서 쟤는 왜 쫓아와? 본능적으로 계속 도망가는 거지. 경찰서까지 막 말 타고 도망갔어. 경찰이 안에서 보니까 이 형사 저 뭔 일이 났나 보다. 돌 던지네? 하고 총을 쏴버려. 근데 여기서는 또 시위대가 아니라 시위를 구경하던 시민들이 총에 맞아서 6명이 사망하게 된다고. 이게 4.3의 첫 단추야. 따라왔니? 얘들아 잘 상상해봐. 경찰 입장은 뭐야?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쐈다. 정당방위다. 근데 도민 입장에서는 왜 시위대도 아니고 그럼 시위를 구경하던 사람을 쐈냐. 이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도민들과 경찰들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제주 도민들은 총파업을 하기 시작한다고. 도민들의 95%가 참여를 했대. 학생, 교사들도 학교를 안 가고 공무원들도 출근을 안 해. 심지어는 제주 출신 경찰들도 출근을 안 한다고. 사태가 제주도 전체로 번진다고. 행정기관이 마비가 되고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 걷잡을 수가 없어. 사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했을까? 육지에서 응원경찰이 더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응원해주러 내려오는 경찰이 아니라 외지에서 동원돼서 오는 경찰이 응원경찰이라고 하자. 와서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파업 그만하십시오. 파업 주동자는 잡아서 가두겠습니다. 모두 본업으로 돌아가십시오.
실제로 제주 출신 경찰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했잖아. 그 경찰들은 모두 다 해임이 돼. 그리고 그 자리에 육지에서 온 응원 경찰들이 그 자리를 들어가는 거지. 얘네들은 제주도의 실정을 잘 알지 못했겠지.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스노우볼이 엄청 커지고 있다고. 이제부터는 도민과 경찰들 간의 갈등이 아니야. 이때부터 이 갈등은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더 강하게 더 씌워진다고. 당시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이라는 좌익 세력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 육지에서 온 응원 경찰들은 좌익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라는 구실을 잡아서 제주도민들을 심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 진압 방식이 굉장히 지독했다고. 2,500명이 구금되고 고문도 벌어졌어. 고문을 받다가 청년 3명이 사망하게 돼. 1년간 무자비한 탄압이 계속 이어지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관련한 내용 좀 찾아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 스노우볼이 엄청 커지고 있다고. 이데올로기라는 것까지 다 합쳐져서 경찰에 대한 제주도민의 감정은 아주 극에 달했겠지. 잠깐, 제주도는 이제 따라왔지. 근데 육지 한반도 상황은 어땠을까? 빅 이벤트가 벌어져 있었어. 뭐냐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합시다. 무슨 소리입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분단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면서 엄청 싸웠다고. 드라마 야인시대 같은 거 봤지? 권총으로 정치 테러가 있었다고. 지금의 우리나라로는 상상이 안 돼. 하루에도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 채널들 전부 다 뭐 김구 선생 북 방문 회담 결과 단독 공개, 드드 이런 거 썸네일 막 나오고, 이런 뉴스가 매일매일 몇 개씩 터져. 그러면서 무력 시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라고. 이슈가 어지러운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가장 가운데 있는 거 하나를 꼽아보자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냐 마냐였어. 결국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냐 마냐였다고.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시위들이 많았어. 한반도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알겠니? 대충 감이 오지? 다시 제주도. 1948년 4월 3일. 제주도도 당연히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대한 이슈가 시끌시끌하고 그 안에서도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고 그랬다고. 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감정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제주도민들과 남로당, 제주도당 좌익 세력은 경찰서를 습격해. 그들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였어. 제주도민 탄압 중지와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를 타이틀로 걸었다고. 이 습격으로 14명이 사망하게 돼.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거야, 얘들아.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을 죽여? 니들이 감히? 더 잔인하게 제주도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해. 제주도야, 알지? 해안선 기준 5km 이상 안쪽, 여기에 통행 금지를 선포한다고. 이쪽은 발도 딛지 말라는 거야. 왜? 무장대가 이 안쪽으로 숨었다는 가정하에 그 일대를 초토화하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얘들아? 여기 안에서 평생 농사 짓고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서 한평생 살았는데 어디가? 심지어 이때는 뭐 재난 문자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근데 마을에 있다가 토벌대 마주치면 그냥 총 맞아 죽는 거야. 지금부터가 얘들아 광기의 역사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 단어, 무서운 단어, 이데올로기라는 명분 아래 점점 잔인해진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너희들한테 얘기해주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게 번졌다고. 이 잔인한 학살극이 1954년까지 이어졌다고. 아까 나훈이가 갔다고 했던 그 성산 일출봉, 정방폭포 다 유명한 처형장이었다고. KBS 다큐나 이런 데 보면은 할머니 인터뷰하는데 왜 얘네가 우리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지를 몰랐다는 거야. 4.3은 사실 학살의 역사야. 이 참극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궁금하면 좀 더 찾아봐. 내가 다 얘기하기는 아무래도 좀 무거운 얘기라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슬프고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자? 그것도 의미가 있지. 왜냐면 실제 4.3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막았었으니까. 근데 좀 더 몰입해서 보면 어때?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냐고. 낮에는 토벌대가 무섭고 밤에는 무장대가 무서웠던 제주도민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냐고. 지금도 4.3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데올로기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고. 쌤이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들 막 여기저기 찾아볼 때마다 거기 댓글이나 평가로 아직도 그렇게 좌우가 나눠서 싸워. 누구의 잘못이냐고. 내가 하려는 얘기는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대 응원경찰, 토벌대가 싸웠다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가운데 끼어서 잔인하게 학살당한 제주도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근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 또 좌우를 나눠서 싸우고 있잖아. 4.3은 항쟁이다, 4.3은 폭동이다, 4.3 사건이다, 이름에도 가짓수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 나라의 생존자들과 피해 유족들을 세워놓고, 아, 피해 유족이시군요, 우파세요, 좌파세요, 이렇게 총을 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이 광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하고, 그 당시 무참히 희생당한 제주도민은 애도하고, 그날의 참극은 또 기억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도 있고 제주 4.3 평화재단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자료들도 굉장히 많아. 오늘은 4월 3일이니까 제주 4.3에 대해 찾아보고 4.3에 어떤 이름이 어울릴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 알겠지? 이런 비극의 역사를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까지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근데 나훈이가 제주도 갔다 왔다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됐잖아. 나훈이 선물 뭐 사면 사온 감귤 초콜릿이랑 다 이렇게 뭐 천혜향이나 다 꺼내봐. 박수 치면. 아 나훈 왜 빈손으로 앞선? 아 실망이선. 천혜향 사완? 아 나는 천혜향 사온지도 모르고. 아 너 우드 라이크 헤이를 탑 원 포르드 차 원더 라이크 스테이